안녕하세요. 리얼토브 진행을 맡은 파티너 MC 선우입니다. 지난번에 파티 플래너 정준태님 모시고 인사 한번 나눠봤는데 파티 플래너가 파티에 있어서 감독이라면 파티에 있어서 꽃 그리고 연출을 맡아주실 파티 스타일리스트가 필요하겠죠.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 파티 이벤트 협회 파티 스타일링 수업을 맡게 된 파티 스타일리스트 최송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지난번에 저희 정준태 플래너랑 찍었던 거 보셨어요? 네, 봤는데. 왜요? 아, 영상이 오늘 거는 좀 칙칙하진 않겠네요. 스타일리스트, 본인의 전공이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조속과를 전공을 했고, 조속과? 네네네. 네네. 이제 이게 미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드는 거, 그리는 거를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그거랑 파티 스타일링이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약간 어렸을 때부터 약간 만들고 꾸미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나중에 나는 뭔가 손으로 하는 직업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거에 딱 맞는 게 진짜 파티 스타일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조속과에서도 필요한 게 이제 손으로 만들고 약간 창의력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티 스타일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네네. 저는 조속과 전공한 게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파티 스타일리스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된 과정을 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 스타일링이란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네. 제가 그때 졸업 당시에 이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학원 이런 것도 다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배우고 싶은데 뭐 제가 아는 선배 중에서도 스타일링 쪽 일하는 사람이 없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하다가 네. 알게 된 게 이제 한국 파티 이벤트 협회를 알게 되고 네. 거기가 유일하게 이제 수강생들한테 이런 거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기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거의 3기요? 네, 너무 틀딱 느껴. 아니. 네. 3기. 네, 그래가지고 대선배님. 그래서 제가 한 졸업반 때 딱 그 수업을 듣고 네. 졸업한 동시에 바로 파티 스타일링 관련 일을 시작을 했어요. 바로. 수강 후에 저희처럼 파트장으로 바로 시작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리얼플랜 소속 파티 스타일리스트 일로서 그냥 바로 시작하신 건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수강생으로서 먼저 수업을 듣고 네.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약간 저 키즈 쪽 스타일링을 한 2년 반 정도 일을 했어요. 그 수강 듣기 전에요? 수강 들은 후에 네. 이제 2년 반 정도 키즈 파티 쪽으로 전문적으로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이벤트 협회에서 파트장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네네. 그때부터 다시 또 이벤트 협회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키즈 쪽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키즈 파티가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네. 왜냐면 약간 기업 행사는 아무래도 제한적인 게 많고 그런데 네. 키즈 파티는 정말 약간 애기들이 좋아하는 게 진짜 막 다양해요. 애기들 좋아하는 캐릭터 다 다르고. 그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약간 외국인 파티식으로 네. 많이 꾸몄는데 네. 그러니까 컬러도 너무 다양하고 캐릭터도 너무 다양하니까 뭔가 스타일링 할 때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시작으로 한 2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파티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것 외에 다른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직업은 없을까요? 저는 이제 파티 스타일링을 하면서 되게 많이 쓰인 게 풍선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때 풍선 막 하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의도치 않게 풍선을 계속 만지다 보니까 네네. 어느새 약간 벌룬 아티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 같은 경우 이제 꽃풍선, 네. 뭐 헬륨 풍선 아니면 풍선 가랜드로 네네. 이렇게 공간을 연출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것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벌룬 아티스트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플로리스트처럼 전문적인 어떤 심화 과정이 꼭 필요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배워야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제 풍선이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되게 묶는 것도 힘겨워하세요. 제가 딱 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묶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풍선도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네. 브랜드도 되게 많고 네. 그리고 뭐 약간 테크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풍선도 색상이 섞었을 수 있어요. 풍선 두 개를 이렇게 네네. 겹치면은 그것도 새로운 색상이 나오고 뭐 그런 되게 노하우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교육을 들으시는 게 아마 수월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벌룬 아티스트적인 어떤 직업과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파티 스타일리스트로서의 직업이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인 거겠네요. 네, 그죠. 이제 파티 스타일링은 어떻게 보면 진짜 다양한 오브제로 진행을 한다면 네. 벌룬 아티스트는 이제 풍선으로만 이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파티 어떤 스타일링 안에서 좀 주로 쓰이는 어떤 소품이나 아니 장식 같은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주로 장식에 많이 쓰이는 요즘에 많이 쓰이는 소품이 뭐가 있을까요? 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선이 제일 많이 쓰이고 네. 그거랑 이제 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생화 아니면 조화를 쓰는데 네. 이제 뭐 하루짜리 행사다 그러면 보통 기업 행사 같은 경우에는 생화로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네. 그리고 애기들 파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애기들이 되게 약간 오브제에 민감해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네. 뭐 애기들이 만지거나 뜯거나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약간 뭐 뾰족한 오브제도 피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뭐 그렇구나. 꽃가루에 알러지 있는 애기들도 있고 그렇네요. 이래서 네.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화로 많이 진행을 해요. 아무래도 꽃 같은 경우는 알러지도 있고 네, 그리고 다른 어떤 날카로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네. 또 애기들이면 막 그런 거 먹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키즈 파티에서도 어쨌든 이제 좀 꽃 종류가 많이 쓰이는 편이죠.